광주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지자체마다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등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산업 육성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각 지자체도 폭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의 한 교차로. 하늘에선 굵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맨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무등산도 밤새 내린 눈으로 곳곳이 새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무등산 탐방로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동안 전남 담양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전남 장흥과 광주 남구에도 8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습니다. 광주와 여수공항에선 오늘 출발, 도착하는 비행기가 모두 결항됐고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18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제설 장비를 추가 가동하고 제설 구간도 40여 킬로미터 더 늘렸습니다. 98대의 민간 제설 장비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자율방재단이 한 1,4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우리 그 마을 제설단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도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설로 인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83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아침 8시쯤엔 나주시 남평읍의 한 도로에서 38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8살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인 11살 남아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부 학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일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폭설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등교 시간을 한두 시간 늦추거나 원격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원격 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광주 130여 곳, 전남 350여 곳입니다. 법원이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7년째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새로운 변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일부는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서진건설에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진건설의 어등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문제없는 행정 절차였다며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지정한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2년 만인 지난해 10월 취소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와 그 10%인 협약이행 보증금을 내는 문제를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차례의 회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비용을 모두 포함한 4,816억 원을 총 사업비로 보고 480여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한 반면 서진건설은 숙박시설 등을 부대시설로 보고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193억 원만 사업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업의 총 사업비에 대해 사업 전체에 소용되는 경비로 봐야 한다며 서진건설 측의 주장처럼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는 것은 협약이행보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 그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4개월 안팎에서 결과가 나오는 만큼 17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가 내년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제 관심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모아집니다. 신세계 측이 투자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서진건설 측에 광주시는 대승적인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광주 공동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어떤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더욱이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통상 2, 3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직 이게 안전한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게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은 상당히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등산은 옛 전방 1심 방지 부지와 함께 복합 쇼핑몰 최적의 입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방 1심 방직 부지는 이미 현대백화점 그룹이 선점해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고 어등산은 신세계 프로퍼티가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호남권을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권 규모에 맞는 메모단 쇼핑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달 중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과의 법정 공방이 끝나는 대로 제3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정부가 예상대로 고흥을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산업 육성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된 고흥. 위성의 경남 사천, 연구와 인재개발의 대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어 발사체 산업의 최적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민간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술 이전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우주 기업들이 고흥의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자체가 사업화가 돼야 됩니다. 발사체 서비스가 됐든 미국처럼 지구 궤도뿐만 아니라 달을 포함해서 관광 사업화를 하든 어떤 그런 이윤 가치를 위한 사업화로 아마 퍼져나갈 거고요. 전남도는 정부의 우주 클러스터 선정에 맞춰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확충,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2031년까지 1조 6,084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조 6,66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라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개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전남이 우주로 나아가고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되는 고흥. 은퇴자의 도시에서 세계 최대 우주도시로 급부상한 미국 플로리다처럼 농업도시에서 최첨단 우주도시로 도약하는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나주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국토부와 협력해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나주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 왕곡면 일대에 2030년까지 3,080억 원을 들여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 11일째를 맞고 있는 목포시가 주말과 휴일에 비상수송 차량을 확대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시내 주요 11개 노선의 비상수송 차량을 평일과 동일한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자세한 운행 시간표를 시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확인 가능토록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태원역의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반납할 것과 함께 목포시는 운행 명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원 유진 시내버스 150여 대는 가스연료비 23억 원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며 지난 12일부터 멈췄습니다. 나주의 한 가금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추정되는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14,000마리를 살처분했고 항원 검출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통제와 농장 소독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가을 이후 현재까지 AI가 발생한 전남 가금 농장은 8개 시군 22곳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려 약 1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주월동과 봉선동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